제가 금번 원가 바이블 코스트 바이블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즉 원가 이해를 통해서 원가 실무 마스터를 위한 원가 바이블 책자입니다. 그러면 원가 바이블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매우 높습니다. 75%, 85%, 90%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스마트 기업은 평균적으로 제조가가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원가는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및 원가 경영을 통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과 획기적인 원가 절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가를 모르고는 경영 전략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가를 알아야 판가를 얼마로 할지, 어떻게 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혹은 일부라도 ERP나 유사한 원가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고 있지만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면서 산출된 원가에 대한 만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의외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원가 관련 서적도 이론에 너무 지나치거나 복잡하게 전개돼서 실제적인 원가 실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과연 이 책자를 보고 원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누구나 쉽고 그리고 빨리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원가의 기본 이론을 포함해서 원가 실무를 실전 중심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21가지 의문점을 찾아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본 책 제목이 원가 바이블, 코스트 바이블이라면 항상 곁에 두고 쉽게 간편하게 숙지해서 친숙하게 원가 이론과 실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가장 간편한 분량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머니에 포켓 책으로서 가지고 항상 볼 수 있도록 분량이 11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1가지의 의문점을 집대성했습니다. 이 책만 읽어보므로 인해서 원가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실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원가에 대한 21가지 의문점 내용을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가의 기본 개념을 알아봅시다. 기본 개념이 뭐냐? 두 번째, 원가 계산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원가 계산은 무엇인지. 세 번째, 원가 계산의 종류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해가지고 원가 계산의 종류, 방법,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놨습니다. 네 번째, 원가 계산의 종류나 방법 중에서 활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ABC 원가 계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활동 원가 계산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설명해 놨습니다. 다섯 번째, 원가 계산의 기본 요소 3요소. 기본 3요소라는 게 재료비, 경비, 인건비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구성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섯 번째, 원가 계산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공식, 베이직 포뮬라. 원가 계산에도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은 원가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곱 번째, 원가 계산을 위해서 조업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인건비. 조업들이라는 것은 한 달에 얼마나 일하고 며칠 놀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오버타임 시간에 근무는 몇 시간 하며 그 다음에 임료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원가 계산 조업도와 인건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원가 계산의 BOM, Bill of Material이 무엇인지 공부해 봅시다. BOM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료비, 원무재료비의 그 구성과 그리고 소요량 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아홉 번째, 원가 계산 실시되는 원가 배분은 무엇인가? 즉 경비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배분되는지, 배분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 회사에 적합한 배분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놨습니다. 열 번째, 원가 계산과 연관되는 재고관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재고관리가 원가 계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재고는 어떻게 원가 계산과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해 놨습니다. 11번째, 원가 테이블, 코스트 테이블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가? 코스트 테이블이라는 것은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혹은 재료비만이라도 하나의 키 인덱스, 필수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테이블로 있으면 이 테이블 위에서 간단하게 새로운 견적을 받는다거나 견적을 낸다거나,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할 때 간단하게 우리 회사 원가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원가 테이블이 있습니다. 원가 테이블이 과연 무엇이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12번째, 원가 관리란 무엇이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원가 관리가 무엇이냐? 원가 관리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일종의 코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원가가 매니지먼트입니다. 원가란 무엇인지, 원가 계산은 무엇인지, 전략이란 무엇인지, 원가 관리란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원가 내부의 환경은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13번째,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은 표준화입니다 하고 설명했는데, 저는 표준화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원가 계산의 처음에 시작이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원가 계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원가 전략도 할 수 없고, 어떤 간단하고 쉽고 편리한 원가 전략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해 놨습니다. 14번째, 기획원가, 목표원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느냐. 전통적인 원가 계산은, 원가는 우리가 원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얼마 팔 것인가 판매 원가입니다. 그런데 기획원가, 목표원가는 거꾸로 우리 회사의 원가가 얼마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기획원가나 목표원가나 기획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먼저 정해놓고 역으로 우리 회사 원가가 얼마가 돼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역으로 거슬러 가서 원가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 14번째입니다. 15번째, 원가 분석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원가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원가가 과연 어느 항목이 높은지, 어느 항목이 경쟁력이 없는지 있는지, 경쟁 회사는 어떠한지, 우리 회사의 재무구조상 원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원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놨습니다. 18번째, 비용 저업도 이익 분석과 손익분기점 분석이란 무엇인지 공부해 봅시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BP,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입니다. 얼마를 팔아야 본전이고, 얼마 더 본전에서 또 얼마를 더 팔아야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 건지, 즉 우리 회사의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우리 회사의 본전이 되는 원가와, 즉 원가라는 게 비용, 재료비, 노무비, 원가와 판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17번째, 원가 계산에 있어서 표준과 실적 차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알아봅시다 해놨는데, 우리 회사가 예산이 있거나 표준원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치가 있거나 혹은 경쟁사의 원가를 알고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우리 회사 실적을 서로 비교해서 차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게 표준원가 계산에다가 실적 차이 분석하는 거지만, 여하간에 이 표준과 실적 차이 분석은 실적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과의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추적해 나갈 것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째, 원가 절감과 원가 개선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원가 절감 방법과 원가 개선 활동입니다. 어떤 원가 절감과 어떤 원가 개선 활동이 있는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원가 절감과 원가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19번째, 원가 전략을 통한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요? 원가 전략에는 많습니다. 열거하면은 100가지 될 수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게 한 10몇 가지 됩니다. 10몇 가지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원가 전략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가격이 100원이면 몇 개 팔리고, 만약 50원이면 몇 개 팔리고, 200원이면 몇 개 팔리고, 이런 것도 원가 전략이고,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구기계를 그대로 쓸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원가 전략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를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리스나 렌트를 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우리 개인적인 원가 전략입니다. 이런 원가 전략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원가 전략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20번째, 원가관리 진단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일까요? 원가관리 진단. 우리의 사회 원가팀, 원가계산, 원가환경, 우리의 사회 원가계산,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수준인지, 100점짜리인지, 90점짜리인지, 20점짜리인지, 원가 환경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째, 숙지할 원가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놨습니다. 원가 용어를 알아야 원가 계산에 접근할 수 있고 원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원가 공부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원가 용어입니다.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숙지해야 할 원가 용어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과 질문 한 가지는 우리가 원가에 대해서는 기본 ABC입니다. 알파, 오메가고 천분미자 끝입니다. 이 21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원가에 대한 개념과 원가 이해와 원가 실무는 거의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가지를 총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구독해 보시고 많은 응원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